극장에 걸리는 수많은 영화들. 우리는 재미로만 보지만 과연 이 영화들은 어떤 영화에 속할까요? 우리는 보통 영화의 종류를 나눌 때 장르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합니다. 호러, 멜로, 액션, SF. 하지만 이창동 감독님의 박하사탕,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분명히 이 두 영화도 장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소울을 호러 영화, 어벤져스를 액션 영화라고 하는 것처럼 박하사탕, 올드보이를 드라마 미스터리 영화라고 보통 말하진 않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하사탕과 올드보이는 대한민국 영화에서 손에 꼽을 만큼 잘 만들어진 사실주의 영화와 표현주의 영화입니다. 평론가들이 영화를 비평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주의와 표현주의입니다. 아마 제가 올린 이 두 사진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의 그림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현실에 없는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무엇을 그렸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경화나 인물 초상화처럼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사실주의 영화입니다. 반면에 피카소의 추상화처럼 현실에 없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표현주의 영화입니다. 약간의 비약은 있겠지만 다큐멘터리 3일 사실주의 영화로, 백남준님의 비디오 아트를 표현주의 영화로 이해하신다면 편하실 겁니다. 쉽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화는 사실주의와 표현주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하사탕도 일면 표현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올드보이도 사실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기차 앞에서 앞으로 가는 걸 찍은 게 아니라 기차의 후미에서 찍은 것을 거꾸로 돌려 재생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하사탕의 서사 구조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서사 구조와 다르게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대과거로 진행되는 역순행적 구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동 감독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영화의 부자연스러운 서사 진행을 조금이라도 환기시켜주고 영화의 주인공 김영호가 현재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는가 하는 영화의 주된 물음에 집중하려 했던 감독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소 담백하게 느껴지는 박하사탕과 다르게 올드보이에서는 수많은 액션 장면과 CG,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과장된 상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유독 첫 장면만은 마치 다큐를 보듯 사실적인 인간 오대수의 사실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찬욱 감독은 극중 오대수가 15년 동안 감금되어 괴물로 변한 후 비정상적인 상황을 영화를 보는 대중에게 정상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각종 영화적 수사를 통해서 표현적으로 그린 반면에 우리 옆집 아저씨 같던 과거 오대수의 모습은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이미 영화에 빠져들어 영화의 감정이 이입된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주의, 표현주의를 구분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걸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걸 사실로 비추려고 노력했는지, 그게 한 번에 딱 보이면 그건 좀 얕은 연출이겠죠. 그래서 훌륭한 감독님들은 분명히 이 두 부분을 인지하고 마치 물건을 팔거나 구애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관객들과 밀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즉 영화가 효과적으로 자기 할 말 다 하고 재미, 감동, 눈물에 여운까지 준다면 우린 그것을 명화, 마스터피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사실주의, 표현주의가 영화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기보다는 수많은 영화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도출된 분류법이기 때문에 다소 이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냐, 표현이냐, 이 두 가지를 알고 영화를 본다면 극장에서 좋은 영화를 선택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